지방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 댓글을 보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정말 많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 대중이 공포를 느낄 때 조용히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지방 분양시장은 겉으론 위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수요자에게는 다시 없을 역대급 진입 타이밍이 열렸습니다. 왜 2026년이 지방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인지 오늘 팩트체크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망설이는 부분이죠.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자, 냉정하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지금 분양가가 비싼 게 건설사가 폭리를 취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자재비 몇 푼 오른 수준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된 원가 상승입니다. 혹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라고 들어보셨나요? 2025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도 이 인증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히 벽돌값 오른 게 아닙니다. 단열재, 창호 등급, 환기 시스템 등 스펙 자체를 법적 기준에 맞추려면 건축비가 평당 수십만 원 이상 뜁니다. 이건 건설사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국토부가 6개월마다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 추이를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떨어진 적이 있나요? 계속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분양가가 미래의 최저가라는 말, 이거 영업 멘트 아닙니다. 법규와 회계 장부만 펼쳐봐도 나오는 명백한 비가역적 팩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건설사들이 말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혜택을 뿌리고 있습니다.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 계약금 정액제? 이거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제사를 깎아서 내놓은 마이너스 상품입니다. 이 혜택들, 건설사가 버티려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신호이자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실질적 할인 기회입니다. 시장이 조금만 좋아져도 이런 혜택은 바로 사라집니다. 더 심각한 건 공급 절벽입니다. 지금 지방 건설사들 적자 보느니 사업 포기하고 있습니다. 23년에서 24년 착공 물량이 평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지금 땅을 안 파면 3년 뒤인 2027년, 2028년에는 입주할 새 아파트가 없습니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그대로라면? 가격 폭등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래도 지방은 위험하지 않냐고요?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 서울과 지방의 기 맞추기 현상입니다. 부동산 역사상 서울만 영원히 오르는 장은 없었습니다. 서울이 먼저 치고 올라가서 가격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그 온기는 반드시 지방의 대장 도시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지방 핵심지의 가격 차이는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지금 지방 부동산이 가장 저평가된 구간에 와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둘째,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2026년 6월 지방선거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표를 얻기 위해 지역개발 공약, 규제 완화책을 쏟아냅니다. 과거 2014년, 2018년 지방선거 때를 기억해보세요. 선거를 기점으로 발표된 개발 호재들이 침체된 시장에 불을 붙이는 강력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셋째, 현장에서 감지되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 바로 전세가의 반등입니다. 부동산 격언의 매매가는 거짓말을 해도 전세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 핵심지들을 보면 매매가는 멈춰 있는데 전세가는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와의 격차, 즉 갭이 줄어듭니다. 과거 상승장을 복기해보세요. 항상 전세가가 먼저 차올라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밀어올리기 장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 딱 그 전조 증상입니다. 그렇다고 지방 아무 곳이나 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방은 소멸 위기 지역이 아닙니다. 광역시 혹은 인구 30만 이상의 거점 도시를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립니다. 바로 PF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현장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금융권에서는 지방 아파트 짓겠다고 하면 돈을 아예 안 빌려줍니다. 즉, 앞으로 나올 신규 현장은 극소수이거나 분양가가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지금 분양 중인 단지들은 그 까다로운 심사를 이미 통과하고 올라가는 검증된 현장들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물량들이 당분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적정가 공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의 핵심은 서울과 다릅니다. 서울은 지하철역이 어디 뚫리느냐가 중요하죠. 하지만 지방은 다릅니다. 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곳, 즉 압도적인 학군과 슬리퍼 신고 모든 걸 해결하는 슬세권이 집값을 결정합니다. 허허벌판 외곽의 신도시보다는 이미 학교, 병원, 상권이 완성된 원도심 내에 희소한 신축?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런 곳의 수요는 불황에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신축 분양가가 인근 5년에서 10년 차 구축 대장 시세와 비슷하다. 이미 안전마진 확보된 겁니다. 만약 지금 망설이다가
2년에서 3년 뒤 공급 절벽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가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전세가가 먼저 폭등합니다. 그때 가서 올려준 전세금 때문에 대출받으면 그 이자는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돈입니다. 반면 지금 내 집 마련 대출 이자는 내 자산으로 쌓이는 돈이죠. 뉴스에서 불장이다 라고 떠들 때는 이미 늦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혜택 다 챙겨가면서 로얄동 로얄층을 선점하는 것이 진정한 고수의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솔직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계약을 하시든 관망하시든 사실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무조건 사라고 강요할 이유도 없고요. 하지만 제가 이 험난한 부동산 바닥에서 지켜본 결과 늘 가슴 아픈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중의 공포에 눈이 가려져 눈앞의 팩트를 보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는 분들입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주택 보유 가구와 미보유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무려 7배 이상 벌어져 있고 이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내 집을 가진 분들은 매달 갚는 원리금이 내 자산으로 쌓이는 강제저축 시스템이 작동하지만 전월세는 주거비가 공중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원가의 상승, 공급 절벽, 전세가 반등 그리고 서울과의 키 맞추기 이 지표들을 기준으로 냉철하게 시장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객관적인 시장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연금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